큰 며느리는 저를 보자마자 눈을 부릅뜨고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저 솔직히 너무 답답해요. 도대체 언제까지 저만 이러고 살아야 해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저만큼이나 큰아들도 당황한 듯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큰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저랑 남편 둘 다 맞벌이 하는 거. 그런데 집안일은 왜 저 혼자 다 해야 하냐고요. 저도 회사에서 일하고 오면 힘든데 집에 오면 또 일해야 해요. 그 말에 저는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집안일은 거의 다 제가 해왔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까지 다 해줬는데 오히려 이런 말을 듣다니.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뭘 혼자 다 했다는 거야. 내가 아침에 밥 차리고 설거지도 했고 빨래로 돌렸어. 저녁 준비도 거의 다 내가 했는데. 그러자 큰 며느리는 팔짱을 끼고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이 도와주시긴 했죠. 그런데 그것도 다 제가 신경 써서 해야 하는 거잖아요. 제가 어머님께 뭐 해달라고 직접 부탁하면 또 어머님이 기분 나빠하실까봐 조심스럽고요. 그러니까 저만 스트레스를 받는 거라고요. 그 말에 저는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아니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부담을 줬다고. 내가 자발적으로 한 일을 가지고 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큰아들은 그때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큰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도 지금 듣고 있지? 내 아내가 말하는 거.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러자 큰아들은 머뭇거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서로 좀 배려하면서 지내면 안 될까? 저는 그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배려를 안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집안일을 도맡아서 했는데도 여희가 이런 말을 한다고? 그러자 큰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받았습니다. 어머님이요? 어머님이 하시는 게 뭐가 있는데요. 저도 퇴근하고 와서 계속 일하는데 어머님은 하루 종일 집에 계시면서 좀 도와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저는 그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제는 아예 대놓고 나를 일하는 사람 취급하는구나. 이 집에서 쉬는 것도 죄가 되는구나. 큰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우리도 힘드니까 조금만 이해해줘요. 저는 큰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게 무슨 변명이 될 순 없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말대로 배려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라며. 너희도 나한테 배려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집에서 쉴 수도 없는 거야? 큰 며느리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어머님은 쉬셨잖아요. 제가 부탁 안 드려도 어머님이 그냥 알아서 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진짜 힘들어서 그러는 거라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해주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이제는 아예 나한테 책임까지 떠넘기려 하는구나.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 너 힘들겠지. 그럼 내가 직접 하렴. 나한테 더 이상 기대지 말고. 큰 며느리는 순간 당황한 얼굴을 하더니 바로 큰아들을 쳐다봤습니다. 그러자 큰아들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그냥 다 같이 편하게 지내자는 건데. 저는 더 이상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애초부터 내 입장을 이해할 생각이 없는 거구나. 이 집에서는 나는 가족이 아니라 편리한 존재일 뿐이었구나. 이게 무슨 일인가요? 사연자 이숙자님이 아들 내외와 갈등이 심하신 것 같은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갈등이 심해진 것인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사연 들으시기 전에 구독을 누르시면 건강과 평안을 얻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숙자라고 합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셨고 바쁜 와중에도 가족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덕분에 부족함 없이 성장할 수 있었고 성인이 된 후에는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며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운명처럼
남편을 만나 결혼했고 두 아들을 낳아 가정을 꾸렸습니다. 결혼 후 저는 가정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이 바깥 일을 하는 동안 저는 살림을 도맡아 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썼고, 남편이 퇴근하면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며 가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별한 욕심 없이 그저 가족이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일찍 일어나 출근하고 늦은 밤이 돼서야 돌아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한마디 불평 없이 묵묵히 일하는 모습이 든든했고, 그런 남편을 위해 저는 언제나 따뜻한 집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자랐고, 저는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두 아들을 키우면서 육아가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삶이 보람찼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이들이 성장했습니다. 두 아들 모두 대학에 들어갔고 큰아들은 취업 후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아들도 자신의 길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남편과 단둘이 조용한 노후를 준비해야겠다 생각했지만 세상 일은 마음먹은 대로 흘러가지 않더군요. 어느 날 남편이 갑작스럽게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의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나도 허망하고 슬펐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고, 남편을 보내고 난 뒤 혼자 집을 지키며 하루하루를 견뎌야 했습니다. 홀로 남겨진 시간이 길어질수록 외로움이 커졌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했던 남편이 없는 집은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차 한 잔을 마셔도 이야기할 사람이 없었고, 텔레비전을 켜도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큰아들이 함께 살자고 했습니다. 처음엔 괜찮다고 했지만 계속해서 권유하니 결국 큰아들의 집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차피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고 손주들과 함께 지내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제 결정을 존중해 주었고 가끔씩 놀러 오겠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짐을 정리하고 큰아들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정말 좋았습니다. 손주들도 반겨주었고 큰며느리도 살갑게 대해주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에 따뜻하게 느껴졌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같아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행복했던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큰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지만 점점 대하는 방식이 변했습니다. 미묘한 거리감이 느껴졌고 말투도 사뭇 차가워졌습니다. 제가 도와주겠다고 하면 됐다고 하면서도 정작 뒤돌아서면 혼자서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신경을 너무 곤두세우는 게 아닐까 싶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일부러 저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큰며느리는 점점 집안일을 저에게 떠넘겼습니다. 처음엔 도와달라는 식으로 말하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당연한 듯이 시켰습니다. 대놓고 명령하지는 않았지만 어쩌다 제가 쉬려고 하면 은근히 눈치를 주며 일을 시켰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제겐 이 집이 본가가 아닌데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해야 하는 게 맞는 건가 싶었습니다. 처음엔 참고 넘어가려 했습니다. 어차피 같이 사는 입장에서 불편함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큰며느리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저만 부리듯 했고
큰아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항상 피곤하다고 했고, 저는 불만을 털어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며느리가 대놓고 말했습니다. 집안일 좀 해주셔야죠. 매일 놀기만 하시면 곤란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매일 놀기만 한다고 내가 지금까지 한 게 도대체 뭔데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지만 참고 넘기려 했습니다. 그런데도 큰 며느리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도 일하느라 힘든데 집안일은 어머님이 좀 맡아주시는 게 맞지 않나요? 제가 한숨을 쉬며 조용히 있었더니 큰 며느리는 못 들은 척하며 거실로 나가버렸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바로 큰아들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내 아내가 나한테 하는 말 들었어? 큰아들은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집안일을 다 해야 하는 거냐? 나는 이 집안의 하인이 아니야. 큰아들은 당황한 얼굴을 하더니 괜히 과민 반응하는 거 아니냐며 오히려 저를 달래려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큰 며느리는 저를 존중하지 않았고 큰아들은 저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있어야 할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큰 며느리의 행동은 더욱 심해졌고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계속 참고 살아야 할지 아니면 결단을 내려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집에서 제 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큰 며느리가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지만 이제는 노골적으로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가게 됐고 식사를 준비하고 나면 설거지는 당연히 제 몫이었습니다. 청소며 빨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큰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손을 놓았고 저는 마치 하녀처럼 온종일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모르게 스스로 움직였지만 점점 억울한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어느 날은 일부러 집안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차리지 않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큰 며느리가 퇴근하고 오더니 자연스럽게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그러더니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걸 확인하곤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오늘 밥 안 하셨어요? 그 말이 나오길 기다렸다는 듯이 저는 말했습니다. 응, 오늘 좀 피곤해서 쉬었어. 큰 며느리는 대놓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요. 뭐 피곤하면 쉴 수도 있죠. 하지만 저희도 일하고 와서 피곤한데 저녁 준비까지 하려니까 좀 힘드네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내가 좀 해라. 나도 매일 일하는 거 힘들다. 큰 며느리는 표정을 굳히더니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내내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는 더 노골적으로 태도를 바꾸더군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일부러 소리를 내거나 작은 불만을 흘리듯 말했습니다. 저도 듣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뭘 그렇게 투덜거려? 하고 물었더니 그냥 피곤해서요. 하는데 말투가 어찌나 신경을 긁던지. 큰아들은 퇴근하면 늘 피곤하다고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저를 신경 써주는 것 같았지만 점점 달라졌습니다. 큰 며느리가 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큰아들까지 저에게 예전처럼 다정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건성으로 대답했고 대화조차 줄어들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점점 존재감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그러던 어느 날 큰 며느리가 대놓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맞벌이라서 집안일이 버겁거든요. 어머님께서 도와주시면 저희도 좀 편할 것 같아요. 저는 말했습니다. 나도 하루 종일 집에서 쉬는 거 아니야. 몸도 예전 같지 않고 피곤할 때도 많아. 근데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큰 며느리는 시선을 피하더니 그러게요. 어머님도 힘드시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네요. 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다른 방법이라니 무슨 뜻인지 너무도 명확했습니다. 나보고 나가라는 거구나. 그동안 말없이 참고 살아온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 지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야 할까, 계속 참고 살아야 할까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큰아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요즘 너무 힘들다. 이 집에서 계속 지내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 큰아들은 당황한 얼굴을 하더니 무슨 말이야? 갑자기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나를 가족으로 생각한다면 나를 존중해줘야 하는데 요즘은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지 모르겠어. 큰아들은 난처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큰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힘드시면 어쩔 수 없죠. 본인 편한 대로 하시는 게 맞죠.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집에서 제 자리는 없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고민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차근차근 준비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확실했습니다. 이 집에서 제 자리는 없다는 것을, 이제 더 이상 참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침이 되자 저는 작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우야, 시간 괜찮니? 진우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 요즘 힘들어. 내 형네 집에서 지내는 게 쉽지 않네. 진우는 바로 반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갈까요? 아니면 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실래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결정한 건 아니야. 그냥 내 얘기가 듣고 싶어서 그래. 진우는 조용히 있더니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형수랑 잘 지내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순간 진우는 모든 걸 알아챈 듯 했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사실 저도 걱정됐어요. 형수는 원래 그런 성격이잖아요. 본인 편한 대로 행동하고 불편한 건 절대 안 하려고 하고.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다 알고 있었구나. 진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형한테 무조건 맞추지 마세요. 형이 어머니를 가족으로 생각한다면 당연히 존중해야죠. 그런데 형수가 그런 식으로 나오고 형이 아무 말도 안 한다면 어머니도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해요. 저는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큰애 집인데 너무 쉽게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구나. 진우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그 집이라고 다 가족이 아니에요. 어머니를 하녀처럼 대하는데 그게 무슨 가족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조용히 방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진우 말이 맞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걸 참고 있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을 내리기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큰 며느리는 퇴근하고 오더니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장봐 오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오늘은 그냥 쉬었어.
큰며느리는 표정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아, 그래요. 요즘 저희도 바빠서 장을 못 봤는데. 저는 느긋하게 대답했습니다. 너희도 이제 알아서 해야지. 나도 계속 이렇게 못해. 큰며느리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피곤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래요. 뭐 어머님이 힘드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 집에서는 내가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는 걸 저 말 한마디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작은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우야, 나 이제 결정을 내렸어. 나 너희 집으로 가야겠다. 진우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당연하죠. 언제든 오세요. 저는 눈물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고맙다, 진우야. 그날 저녁 저는 큰아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이 집에서 나가려고. 큰아들은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이야?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것 같아. 내가 나를 가족으로 생각했다면 조금 더 내 입장을 배려해 줬어야 하는 거 아니니? 큰아들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어머니, 너무 갑작스러워서.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게 아니야. 나는 오랫동안 고민했어. 그런데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이제 결정을 내린 거야. 큰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이 더 씁쓸하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이 집에서는 저는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다는 걸 마지막 순간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작은 아들의 도움을 받아 짐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 집을 나섰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해결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집을 나온 후 저는 작은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진우는 벌써부터 저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짐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는데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구나. 진우는 저를 안치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좀 마음이 편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있어서 다행이다. 작은 아들은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이제 형네 집 일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완전히 편하지는 않네. 그래도 내 형인데. 진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이 어머니를 가족처럼 대하지 않았잖아요. 가족이라고 해서 다 참고 살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맞는 말이야. 이제는 내 행복을 찾아야 해. 그렇게 작은 아들과 함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항상 저를 배려해 주었고, 며느리도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조금씩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뉴스를 보다가 갑자기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혹시 예전에 살던 집 재건축된다고 하던 거 사실이에요? 저는 깜짝 놀라며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뉴스에서는 제가 살던 동네가 재건축 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 집은 아직 제 명의로 되어 있었고, 나올 때 전세를 주고 있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재건축이 되면서 집값이 많이 오를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하지만 그보다 더 걱정되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 소식이 큰아들 내외에게도 전해지지 않았을 리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역시나 불안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지 며칠 후 큰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세요? 목소리는 어색하게 밝았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야? 큰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자연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 한번 오세요. 애들도 보고 싶어 하고 어머니랑 같이 밥도 먹고 싶어요. 저는 속으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의 연락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친절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오다니 너무 뻔한 속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저는 작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우는 이미 상황을 다 짐작한 듯 했습니다. 형이 갑자기 연락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랜만에 전화하더니 집에 한번 오라고 하네. 진우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당장 가지 마세요. 분명히 속셈이 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큰며느리까지 직접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요즘 너무 바빠서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지만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뭐 그냥 지냈어. 무슨 일 있니? 큰며느리는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서 다 같이 밥 먹는 거 어떠세요? 오랜만에 가족끼리 모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를 하녀처럼 부리던 사람이 이제 와서 가족끼리 모이자고 하다니 너무 뻔한 수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태어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진우를 불렀습니다. 진우야, 나 한번 가볼까 싶다. 작은 아들은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진짜로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려고. 진우는 걱정스러운 얼굴을 했지만 결국 제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큰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떤 말을 할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미 머릿속에서 다 정리한 상태였습니다. 저를 내쳤던 사람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그 집의 문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속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문 앞에 서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이 집을 나설 때는 가슴이 답답하고 억울했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이 집이 내 집이 아니라는 걸 받아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큰며느리가 활짝 웃으며 나왔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오랜만이에요. 저는 잠시 멈춰 서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몇 달 전과는 전혀 다른 태도였습니다. 그때는 눈길조차 제대로 마주치지 않던 사람이 이제는 친절한 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오랜만이네. 거실로 들어가니 큰아들이 반갑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셨네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앉으세요. 저는 소파에 앉으며 조용히 둘러봤습니다. 집 안 분위기는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대하는 태도는 확실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부엌으로 가더니 과일을 깎아서 내왔습니다. 어머님 좋아하시는 거예요. 많이 드세요. 저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언제 과일 좋아한다고 했니? 큰 며느리는 당황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건강에 좋으니까요.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이들이 무슨 말을 꺼낼지, 얼마나 가식적으로 나올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희가 오늘 모인 이유가 있어요. 저는 속으로 드디어 시작이구나 싶었지만 태연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인데? 큰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그 집 말이에요. 재건축 소식 들으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들었어. 그래서 그게 왜 그러니? 큰 며느리가 슬며시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 집값이 많이 올랐던데. 혹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그게 왜 궁금하니? 큰 며느리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어머님도 이제 편하게 사셨으면 해서요. 그래서 혹시 저희랑 다시 같이 사시는 건 어떨까 싶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속으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저를 귀찮아하고 나가라고 은근히 눈치를 주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다시 같이 살자고 하다니 너무 뻔한 수작이었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 같이 살자고 하니까 반갑네. 근데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니? 큰아들은 당황한 얼굴을 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 게 걱정돼서요.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날 걱정하는 거였구나. 그런데 난 이미 내 생활이 편해. 너희 집에서는 내가 하녀처럼 지냈던 거 기억 안 나니? 큰 며느리는 얼굴이 굳어졌고 큰아들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봐라. 내 집값이 많이 오른 것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큰아들은 부정하려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아니라고 하지 마라. 너희 표정이 다 말해주고 있어. 순간 거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더 이상 표정 관리를 하지도 못하고 어색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천천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난 이미 결정했어. 내 돈은 내 인생을 위해 쓸 거야. 너희가 다시 나를 필요로 한다고 해도 나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큰아들은 초조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건 없잖아요. 가족끼리 서로 도와야죠.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족. 너희는 가족을 그렇게 대하니? 나를 도와준 적이 있니? 내가 힘들어할 때 너희는 나를 내몰았어. 그런데 이제 와서 가족 운운하는 거야. 큰 며느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너무하시네요. 그래도 저희도 힘들었잖아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힘들었다고. 너희는 나를 하녀처럼 부려놓고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나오니? 내가 이 집에서 밥하고 청소할 때 너희는 뭐 했는데? 큰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감정적으로 나오시니까 대화가 안 되잖아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대화가 안 되겠지. 너희는 처음부터 내 말을 들을 생각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들과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큰아들과 큰며느리는 당황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내일에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나는 이제 내 삶을 살 거니까. 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묘한 해방감이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더 이상 저 사람들에게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오롯이 저를 위해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집을 나서면서도 큰아들과 큰며느리는 끝까지 뒤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저를 붙잡지 않은 건 이미 게임이 끝났다는 걸 알았기 때문일 겁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니까요.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필요하지 않았던 걸 수도 있겠네요. 다만 재건축 소식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걸 내색하지 않았던 것뿐이겠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유독 상쾌했습니다. 이제 더는 그 집의 문을 두드릴 일도 없을 것이고 그들에게 기대할 것도 없을 테니까요. 작은아들 집에 도착하자마자 진우가 저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후련하다. 이제 정말 끝났어. 진우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형이 뭐라고 하던가요? 저는 소파에 앉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뻔하지 뭐, 가족이니까 도와야 한다느니. 예전 일은 잊고 다시 시작하자는 둥 하지만 난 단호하게 거절했어. 그리고 이제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 나왔어.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어머니 그런 사람들하고 다시 얽힐 필요 없어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내 인생을 살 거야. 그리고 너한테도 더는 부담 주지 않을 거야. 그렇게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동안은 큰아들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고 혹시라도 그 집에서 저를 진심으로 원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지만 이제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가족이 아니라 돈을 가진 존재였다는 것을. 그리고 몇 주 뒤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오른 집값을 정리하기 전에 법적으로 모든 정리를 해두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고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큰아드님과 상의하신 건가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아직 몰라요. 저는 이 재산을 제 뜻대로 쓰고 싶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법적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하시죠. 그렇게 저는 재산을 정리했고 돈을 안전하게 관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보상금 일부는 작은아들에게 도움을 주기로 했고 나머지는 제가 편히 살 수 있는 곳을 마련하는 데 쓰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저를 위한 결정을 내리기로 한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끝낸 후 어느 날 작은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진우야, 나 이제 내 집에서 나와서 따로 살 생각이야. 진우는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아니야. 원래 생각했던 거야. 내 집에서 편하게 지내긴 했지만 그래도 내 공간이 필요하더라고. 이제는 정말로 내 인생을 살아보고 싶어. 진우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지내셔도 괜찮겠어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난 이제 누구한테 기대서 살고 싶지 않아. 그렇게 저는 작은아들의 지지를 받으며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이삿짐을 정리하면서 문득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자유를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 삶을 살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에도 큰아들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머니, 우리 한번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핸드폰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무슨 할 말인데? 잠시 후 큰아들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그냥 어머니께 사과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제 늦었다. 더는 연락하지 마라. 그렇게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집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편안했습니다. 그동안 누구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는지 이제야 실감이 나더군요. 아침이면 조용히 일어나 커피 한 잔을 내리고 창문을 열어 시원한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집안일도 오롯이 제 몫이지만 억울함이나 피로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부려먹지 않았고 누구도 당연하다는 듯 저에게 기대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면서 하나둘씩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갔습니다. 동네를 산책하며 시장도 구경하고 오래된 책방에 들러 책도 골랐습니다. 저녁이면 조용히 음악을 틀어놓고 차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작은 아들이 걱정하지 않을까 싶었지만 오히려 진우는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는 걸 보고 안심한 듯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평화롭게 흘러가던 어느 날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큰아들이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전화번호를 차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다른 번호로 연락이 왔더군요. 한참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나는 분명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큰아들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얼굴 보고 얘기하면 안 될까요?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할 말이 뭐가 남았다고. 그런데 큰아들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부탁이에요. 한 번만 만나 주세요. 그 말에 순간 흔들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든 달라질 건 없었으니까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어. 난 이미 내 길을 가기로 했고 너랑 다시 얽힐 생각 없어. 큰아들은 애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 말이 오히려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딱 잘라 말했습니다. 내가 나한테 기회를 준 적이 있었니? 내가 힘들어할 때 너는 한 번이라도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이 있었니?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다 해결될 것 같아. 큰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어머니 말이 다 맞아요. 그런데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저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가 달라지는데. 큰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원하는 게 뭔지 알겠어. 하지만 난 다시 돌아갈 생각 없어. 그러니까 앞으로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그리고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도 말고. 전화를 끊고 나니 후련하면서도 씁쓸했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선택이 제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결정이라는 것. 그날 밤 창가에 서서 조용히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정말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젠 누구도 제 삶을 흔들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오롯이 저를 위해 살아갈 겁니다. 더 이상 누구의 엄마가 아닌 저 자신으로서요. 오늘의 사연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연자분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고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께 내일 좋은 소식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